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민주당 사람들 보면은 어떨 때는 좀 안쓰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른바 그 이재명 대표를 위한 명비어천가를 부르는 것으로 모자라서 어떻게 보면 그 자신의 명예가 나중에 크게 그 손상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그 이재명 대표 구하기, 이재명 대표를 위한 그 안간힘 이런 거를 쓸 때 견강부회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참 그 학습 효과가 있어서 그런지 결국은 그 다음 선거에서 공천 받는 거 보면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 이 오체 투지 온몸을 다 바쳐서 충성한 사람들이 나중에는 결국 구제를 받더라, 뭐 그런 학습 효과가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참 기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요, 그 주철현 의원, 그 민주당 전남 여수가 지역구인 주철현 의원이 있습니다. 여수고등학교 나왔고 성균관대 법대 나왔습니다. 검사 출신이죠. 여수시장 했습니다. 근데 이 주철현 의원이 그 형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형법 개정안을. 형법 개정안의 내용이 뭐냐? 제3자 뇌물죄를 규정한 형법 제 130조 이거를 개정을 하자 이겁니다. 내용인즉슨 지자체의 적극 행정, 기업의 사회 공헌을 장려하기 위해서 지자체의 인허가를 받은 기업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공기관, 공익법인, 편의시설 물품 후원하는 것을 제3자 뇌물이 안 되도록 해주자.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성남시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그런 어떤 기업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네이버면 네이버 이런 데가 그 인허가를 받은 대가로 돈을 내는 것. 성남 FC라고는 축구단에다가 가령 뭐 후원금 몇십억을 내는 것, 이게 뇌물이 안 되도록 하자라는 겁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하냐면 주철현 의원 어떻게 생겼냐고요? 네. 이게 주철현 의원입니다. 아주 사진은 잘 나왔네요. 주철현 의원. 어, 이렇게 하자는 거거든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재판받고 있죠. 대장동, 백현동, 유래신도시, 성남FC. 성남FC가 바로 제3자 뇌물죄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남시에 있는 기업들에게 뭐 여러 가지 특혜성 인허가를 다 주고 그 기업들이 성남FC라는 축구단에 이제 큰 돈을 수십억 원씩 이렇게 쾌척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 우리나라 형법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건 엄연한 제3자 뇌물죄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다 이 공직선거법에 근거하고 또 형법에 근거해 볼 때 이 사람들은 선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다음 선거에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 그 사람의 업적으로 치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선거를 의식하는 지자체 그 선출직 공무원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처럼 쉬운 그런 선거운동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도장만 하나 찍으면 되는 그런 인허가권을 그냥 남발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성남시를 위해서 또는 성남시 산하에 있는 이런저런 단체들한테 돈을 막 내게 한다. 이게 제3자 뇌물이죠. 근데 그거를 이제 뭐 기업의 사회 공헌을 장려할 목적으로 그 형법 130조에 있는 제3자 뇌물죄를 제거해버리자라는 겁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받기는 글렀으니 아예 죄 자체를
없애버리기로 작정한 것이다. 민주당이 돈봉투 사건은 정당법 공소시효를 줄이고 소급 적용까지 가능하게 개정해서 없던 걸로 하고, 돈봉투 사건은 정당법 공소시효를 줄이는 개정안을 내고, 성남FC 사건은 제3자 뇌물죄를 축소해서 막아보려고 하는 것이구나. 이러면 이 법들의 보호를 받아야 할 다른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니 차라리 솔직하게 민주당 정치인은 죄를 지어도 처벌 안 받는 치외 법권을 주는 법을 만드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주철현 민주당 의원이 동원한 그 용어가요, 위법성 조각 사유를 신설하는 뭐 이런 겁니다. 참 이 빌어먹게도 아무튼 이 법률 용어가 참 죄송합니다. 험한 말 써서. 이 오로지 법조 세계에서만 쓰는 용어, 위법성 조각 사유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조각이라는 말을 쓸 때는 미술에서 조각 작품 또는 뭐 그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서 내각을 국무위원들을 새로 꾸릴 때 조각한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했을 때 이 조각은 부신다 이런 말입니다. 물리친다. 조각조각 내버린다. 조각조각 내버린다는 건 제가 해석하는 거고요. 아무튼 한자도 우리가 잘 쓰지 않는 그 한자를 갖다가 붙여서 조각이라는 말을 쓰는데 물리친다, 없앤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위법성을 물리친다.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만들어준다 이런 겁니다. 네. 합법성 사유라고 하면 될 것을 이재명은 제3자 뇌물 받아도 괜찮아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민주당은 제3자 뇌물 받아도 괜찮아. 그게 뭐 사회공헌 이런 명분만 내세울 수 있다면 얼마든지 받아. 기업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인마이 포켓만 안 하고, 그게 내가 다음 선거에 나가기 좋게 우리 뭐 성남시에 있는 이런저런 공원에다가 나무도 뭐 수백 그루씩 심고, 그 다음에 우리 축구단에도 뭐 어떻게 돈 수십억 내고, 그래 내가 다음 선거 나갈 때 내가 시장으로 있는 동안에 뭐 이런 일 했다 다 적을 수 있게. 그래서 그 점을 이제 한동훈 대표가 지적을 한 건데요.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아까 돈봉투 사건이 있었죠. 이 제3자 뇌물도 없애버리겠다고 했죠. 또 그 이재명 대표하고 사법연수원 동기생인 박희승 민주당 의원이 있습니다. 판사 출신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장까지 지냈는데, 이 사람이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삭제해버리자 그랬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당선 무효형의 기준액을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리자.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1심에서 당선 무효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받았잖아요. 대법원까지 당선 무효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 근거가 되는 법 자체를 없애버리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 공표 이것을 삭제하자는 주장은 민주당 지도부인 김윤덕 사무총장,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이 제3자 뇌물죄 형법 개정안된 이 검사 출신 주철현 최고위원도 함께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렇게 이것을 비판을 했었죠. 정말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려서라도 이재명 대표를 구하겠다는 그런 일종의 아부성 법안이다. 이거는요, 이렇게 어렵게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법의 그 취지, 개정안 취지에 그걸 쉽게, 초등학생도 알아듣기 쉽게 용어를 한다면 이재명은 거짓말해도 괜찮아 이겁니다.
이재명은 제3자 뇌물 받아도 괜찮아. 이재명은 거짓말해도 괜찮아. 왜냐하면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이 양쪽이 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받고 있는 그 관련 핵심 사안이거나 이미 1심에서 당선 무효형, 피선거권 박탈령을 받은 그런 선고가 나온 사안이거나 우리 보통 사람이라면요 평소에 그런 법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바로 그 사안 위법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면 나 부끄러워서라도 그런 개정안 발의 못하겠어요. 오해받을까봐. 왜 어디 밑에서는 각근 조이지 말고 어디 가서는 뭐 이 신발끈 조이지 말라면서요. 근데 민주당 사람들은 그런 거 없습니다. 얼굴에다 딱 철판 깔고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일극체제 충성심을 표현하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을 못하겠느냐. 이게 법을 통과가 되느냐 안 되느냐. 안 되겠지요. 국회는 어쨌지 이게 상정도 저는 잘 안 될 거라고 보는데 발의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나의 붉은 마음, 이 충성심 보여주는 거잖아요. 설령 국회를 통과해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니까 이게 발효가 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지만 일단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걸 이재명 대표한테 보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이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 이 부분을 자꾸 민주당이 물고 늘어지는데 이것은 조선일보의 그 법조 전문 기자 양은경 기자가 쓴 기사에 따르면 이미 2021년 만장일치로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나용찬 전 괴산 군수가요. 이 바로 허위사실 공표 그 행위 부분이 불명확하다. 처벌이 지나치다.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한다. 그래서 이 유연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가 기각이 되자 직접 헌법 소원을 낸 바 있는데 불과 3년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이 허위사실 공표 합헌 결정이 낸 바 있는데 또 내는 겁니다. 이렇게. 판사 출신이 그것도.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